첫 번째 달려보죠. 10만 원을 돌려주세요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계산대로 한 남성이 저렇게 다가옵니다. 화투를 내려놓고 현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잔돈을 건네받고 5만 원짜리 2장을 건네는데, 5만 원 2장 받았고요. 만 원권으로 바꿔달라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직원이 꺼낸 지폐 어쩐지 두툼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총 10장을 세워서 지금 건넸어요. 건넸어요. 자, 그리고 또다시 10장을, 지폐 10장을 하나, 둘, 셋, 넷, 하더니 또 건네줍니다. 착각해서 만 원짜리 20장, 세상에 20만 원을 건넨 거예요. 10만 원 받고. 아유, 돈을 모두 챙긴 남성. 그대로 휙 합니다. 세상에. 자, 10만 원을 받을 걸 2배, 20만 원을 받은 건데 몰랐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한 걸까요? 자, 지폐를 딱 잡았을 때 두께가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게요. 속마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아마 아르바이트생은 좀 일이 서툴렀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어디서 했었는지를 정확히 좀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건 지난해 12월 27일 인천 서구의 가자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오후 10시경에 있었던 일이고요. 보신 것처럼 물건을 먼저 하나 사고 그러고 나서 5만 원권 2장을 주면서 이 돈을 바꿔달라, 만 원권으로 바꿔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생이 그거를 보신 것처럼 20만 원을 준 겁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이 손님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받고 그냥 가버렸어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뭐 번호판도 잘 안 나오고 탐문수사 중이긴 하는데 저 아르바이트생이 일한 지 3일밖에 안 됐대요. 아이고, 이제 갓 20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 10만 원 자기가 물어주고 당일로 그만뒀다고 합니다. 어떡해. 그래서 제보해 주신 분이 혹시라도 실수로 가져가셨다면 10만 원 좀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 아르바이트생도 사흘치 일을 했기 때문에 급여를 줘야 되는데 또 계좌가 잘못돼서 돈을 못 보내주고 있대요. 어쩌면 좋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슨 상황이니 이거. 그러니까 저는 사회 첫 발을 디딘 친구가 만약에 아르바이트생이 이걸로 자, 영상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 인천 서구 가자동의 한 편의점이고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10시경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보고 있으면 자기 뭐 급여는 받아가려고 연락을 다시 주고요. 혹시 저 빨간 옷에 입으신 분은 실수로 가져가셨으면 돌려주세요. 우리 아르바이트생에게.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실수는 아닌 것 같은 게 10장을 주고 다 세고 다시 10장을 주잖아요. 저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빨리 월급 찾아가세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시커멓게 탄 방바닥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사진 만나보시죠. 자, 일자로 그냥 쭉 새카만 줄이 그어진 저 바닥 좀 보세요. 불이라도 붙었던 것처럼 아주 그냥 제대로 탔습니다. 자, 그 위에 덮어뒀던 왼쪽에 매트리스도 저렇게 까맣게 그을렸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네, 이게 제보자가 지난해 12월에 묵었던 경남 경산시의 한 숙박업소입니다. 여기를 어플 통해서 예약을 해서요. 이 하룻밤 묵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잘 묵고 퇴실을 했는데 이 숙박업소 사장에게 연락이 왔던 겁니다. 왜 1층에서 주무신 거냐? 1층 바닥이 다 저렇게 탔다. 사진을 보내면서 화를 냈다는 거죠. 이 숙소가 복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장님 주장은 그 주무실 때 보일러 온도 반드시 1로 설정하라고 안내 다 하지 않았냐. 그 안내 사항에 관련된 내용도 적혀 있다. 그리고 2층에서 주무시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 그 2층이 층고가 낮아서 좀 이용하기 어려워서 1층에 있던 매트리스 깔고 1층에 좀 머물다가 보일러는 껐고 잠은 분명히 2층에서 잤다. 난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또 사전에 안내사항이 있다는 말 들은 적도 없고 그런 거 적혀 있는 거 본 적도 없다. 그리고 보일러는 켜고 끄기만 했지 온도 설정 건들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수리비 절반인 15만 원 물어내라고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이런 주장이다 보니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어플 통해서도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숙박업소 어플 측에서는 이 손님도 약간 이 책임이 있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은 숙박 예약 어플리케이션 측을 통해서 현재는 65만 9천 원을 청구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 사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막 우리가 보통 가래떡 이렇게 그냥 하면 저렇게 타잖아요. 웃으면 안 되는데. 이거 뭐 아궁이 뗀 것 마냥 어디 보일러인지 성능은 참 좋아 보이는데. 자, 백 변호사님. 네. 손님 책임, 모텔 책임 아니면 저 보일러 잘 만든 회사 책임 누구 책임? 일단은 1차적으로 모텔 책임이요. 진짜. 사실 저희가 보일러를 세게 틀면 저렇게 되나요, 방이? 아니요. 보일러 세게 틀 때마다 그냥 집이 아주 그냥 저기 난리가 나겠네요, 저러면. 그러니까 저거는 기본적으로 모텔 업주 측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보일러 시공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신규 업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일이 처음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일러 일루해 두세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종종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저게 자칫 조금 더 세게 틀면 어떻게 될까요? 화재 날 거. 불이 붙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손님 탓을 할 것이 아니고 일단 저렇게 위험하게 방치한 모텔 주인의 책임이 더 큰 것 같고 만약에 보일러 시공업체가 잘못했다면 모텔 측에서 저 보일러 시공업체 측에 문제를 제기해야 될 문제지 이거 보일러 좀 세게 틀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물어내세요라고 할 그런 계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총체적 난국입니다. 자, 도로 위에서 벌어진 아찔한 상황 만나보시죠. 자, 잘 달리는 불박차 버스가 늘어져 있는 정류장 앞을 지나치는데 자, 바로 그때 버스 문 앞에 사람 참 승객이 붕 떴다가 도로에 저렇게 떨어졌습니다. 세상에 1차로에서 버스 승객이 하차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이 일은 지난해 12월 22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지금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1차로에 버스가 서 있고 2차로에 뒤에 이제 블랙박스 제보 차량이죠. 그리고 앞에 사고 차량이 갔던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보면 인도에 이 버스 정류장이 인도 쪽에 있거든요. 그러네요. 3차선 저 너머 쪽에. 예. 근데 1차로에서 갑자기 승객이 내린 겁니다. 아이고. 그래 보면 저도 저걸 피하는 게 불가능한, 그러니까 거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문 열리자마자 바로 그 하필이면 차였던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준 기사분도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잘못하신 것 같고 승객도 최소한 저기서 내릴 거면 차가 오는 건 봐야 됐을 것 같은데 이거 피할 여지가 없어 보이거든요. 저는 이 경우에는 승객분의 과실이 훨씬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야간이기도 하고 거리가 너무 짧아요. 브레이크 밟았어요. 브레이크 밟았는데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구멍난 아빠의 마음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가게 앞에 놓인 저 외투 한 벌. 자, 한 남성이 지나가는데요. 외투를 살짝 보더니 이리저리 만지작하면서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하지만 이거 그냥 가버립니다. 가버리고 마는 줄 알았지. 내 스타일이라니까 이거. 자, 일단 한번 촥 멋있게 막 무슨 코트 이렇게 둘러매듯이 하면서 저렇게 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 기자. 세상에 견물생심이라더니 그냥 갔다가 다시 백도에서 오는 거 보세요. 자, 그런데 저 외투가 그냥 일반 외투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선물을 해준 외투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게 지난달 14일 자정인데요. 그 제보자 아들이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에서 손님이 너무 많아서 잠깐 외투를 저 바깥에다 놔두고 일했다고 합니다. 이 바깥이라고나 하지만은 가게 물건들이 놓여 있죠. 가게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둔 걸로 보이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남성이 저걸 발견하곤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입더니 그대로 도주한 겁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거 아들 제대하고 첫 생일 맞아서 제보자가 선물로 사준 롱패딩이었다고 합니다. 생각할수록 괘씸하다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교수님, 도대체 왜 저러고 살까요?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노트북 분실했던 그 70대가 그 안에 자기 아내의 그 세상 떠난 아내 사진 파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한번 다시 찾은 적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물건에 있어서의 의미는 그 물건을 어떤 그 상황에서 누구로부터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좀 전에 얘기 나왔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군대 생활을 끝나고 제대를 해서 너 정말 고생했다라고 해가지고 첫 생일을 맞아서 저 롱패딩을 사준 건데 저걸 잊어먹었으니 아버지나 아들이나 정말 참 이렇게 가슴이 아플 건데요. 제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것 같은데 이 처음에 이렇게 딱 보다가 그냥 간 거는 약간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갔다가 그렇구나. 페이크였구나.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와가지고 자기가 가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왔던 길로 돌아가잖아요. 예. 아주 도둑이죠.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버스 안에서 으쌰으쌰합니다. 자, 버스 안에서 벌어진 위급한 상황 만나보시죠. 한적한 버스 안입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니까 어머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여성이 막 흔들어 보지만 좀처럼 몸을 가누지 못한 저 남성. 자, 119에 바로 신고를 하고요.
버스 기사한테도 저 기사 씨 저 지금 쓰러지셨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곧 차가 멈추고 기사와 승객들이 달려가서 살핍니다. 자, 한 승객은 남성이 흘린 땀을 손수 닦아내는데요. 자, 그 사이 남성의 가방을 확인하는 저 여성. 자, 그런데 웬 약통이 뾰로롱? 야야야. 자, 곧장 구급대에 다시 연락을 해서 남성이 갖고 있던 그 약을 설명을 하는데 때마침 구급대원 도착하고 남성을 안전하게 저렇게 옮겨갑니다.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이거 진짜.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죠. 네. 딱 봐도 뭔가 저와 관련된 일에 종사할 것만 같은 네. 저 여성은 지구대에 출근 중이던 경찰이었습니다. 진짜. 네, 근데 저 앞에 앉아있던 남성의 상태를 계속 좀 지켜보셨던 것 같아요. 몸을 제대로 못 가는 걸 좀 보고 호흡도 불안정한 상황이 되니까 조치를 취한 건데요. 바로 경찰은 이제 구급대에 신고를 하고 남성을 살폈습니다. 다른 승객들하고 이제 버스 기사도 저 남성의 상태를 확인하고 외투를 벗겨서 호흡 원활하게 하고 뭐 땀을 닦아주고 다 도왔죠. 예. 근데 여기서 저는 더 놀라웠던 건 저 여성 경찰분이 저 남성의 가방을 살피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약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태니까 뭔가 약을 먹고 있을 수도 있겠다. 맞아. 그렇죠. 가방을 딱 열었더니 급성 협심증 약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119에 아까 전화해서 구급대원이 지금 출발했잖아요. 예. 구급대원한테 다시 연락을 해서 이 병력을 공유하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지금 경찰, 승객, 버스 기사의 대처로 저 남성 신속히 병원에 이송돼서 아주 적절한 치료를 받고 지금 무사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진짜 천만다행입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아내와 춤추고 싶어요. 자, 사방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오늘 오후에 메일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아내랑 같이 사교 댄스 즐기고 싶은데 아내가 절대 싫다고 해서 설득하고 싶다. 이런 사연입니다. 이게 조금 사연이 있는데 사연자는 아주 오래전에 이혼을 했대요. 그리고 혼자서 딸을 키우면서 우울증도 있고 건강도 안 좋아져서 25년쯤 전에 이 사교 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재미를 붙여서 그 취미 생활을 10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아내를 지인 소개로 만나고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그 아내가 처음에는 별말 안 터니 이 어느 날 댄스 절대 금지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아내 주변에서 사교 댄스 그거 하다가 바람나는 경우 많다, 말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하. 그 당시에 사연자가 아무리 아니다, 건전하다 설명을 해봐도 통하질 않아서 그땐 포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벌써 15년이 흘렀는데 최근에 사연자가 살도 찌기도 했고요. 당뇨며 고혈압이며 건강도 안 좋아졌는데 그 아내도 같이 살이 찌고 갱년기 증상도 심해지고 우울증도 왔다고 합니다. 그 의사가 두 분 다 꼭 운동해야 한다라고 해서 사연자가 이 댄스가 퍼뜩 생각이 난 거죠. 우리 같이 사교 댄스 하자 했는데 아내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등산이나 조깅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이 사연자는 뭘 해봐도 그 댄스만큼 흥이 안 난다는 겁니다. 같이 하자는데도 사교 댄스는 안 된다는 아내. 이 오늘 들어보고요. 아내 설득하고 싶은데 투표 결과에 한쪽이 깔끔하게 승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파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예. 근데 사파는 너무 좀 거칠게 그리셨어. 좀 왼쪽에 남편분 얼굴이 약간 뭐 한 마리 키우실래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좋습니다.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촬영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우리 9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어머머머머머 여보 백성문 씨 운동으로 뭘 한다고 사교 댄스? 진짜 개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았네. 아니 남들은 그 나이에 골프다 등산이다 한다는데 사교 댄스? 당신 콜라텍 가가지고 동네 아줌마들 꼬시려는 거 아니야? 아이고 늦바람이 무섭다더니 15년 동안 잘 참다가 왜 이제와 난리래? 나랑 같이 배우자는 건 페이크겠지. 어차피 난 안 할 거 뻔히 아니까 안 돼 인간아. 등산이나 가 동그라미. 야 이거 구도가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 남편입니다. 여보 선영이 콜라텍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날 도대체 뭘로 하는 거야 도대체? 사교 댄스를 모욕하지 마. 일본 영화 셸리 댄스 안 봤어? 사람 참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주나. 내 평생 소원이 뭔 줄 알아? 당신하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턴. 이게 내 소원. 선영아 나랑 지루박 한번 땡기자. X.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우리 교수님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예, 사실 제 주위에도 사교 댄스를 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요? 근데 이제 그분은 혼자 하시고 아마 부인은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제 처음에 결혼을 할 때 사교 댄스 취미를 이해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 배우자가 아닐 때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이 사교 댄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 건강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그 아내분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나랑 같이 다른 운동하자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 이제 점점 이분들이 뭐 이미 재혼을 하신 지가 뭐 한 15년 정도 지났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나이도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상대 배우자가 나는 하기 싫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끌고 가서 이렇게 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결혼을 하게 되면 만약에 혼자서 있으면은 뭐 사교 댄스 아니라 뭐 살사 댄스도 출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두 사람이 같이 결혼을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상대가 난 정말 싫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백성문 변호사님은 당연히 남편분의 입장을 두둔해 줄 줄 알아요. 왜냐하면 왕년에 좀 했거든. 저는 저 사교 댄스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 나이트클럽에서 좀 놀아봤거든. 자, 저는 절대 사교 댄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건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15년 전에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사교 댄스 안 하겠다. 그런데 이제 좀 건강도 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겠다. 그럼 아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운동 하시면 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아내랑 약속을 한 거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 저한테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내와 함께 사교 댄스를 추고 싶다도 약간 핑계인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겠다. 그러니까 함께 하면서 뭔가 이제 소위 말하는 면죄부를 받고 그 후에 본인이 계속 이 사교 댄스를 하고 싶어서 그러신 게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니까 뭐 등산이나 이런 거는 꾸준히 하기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교 댄스만 재밌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아내와 함께 같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찾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한 반론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백성문 변호사는 머릿속에 뭔가 이상한 의심 내지는 의혹이 없어요.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의심 없어요. 아니, 없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랑 같이도 아니고 배우자 아내하고 같이 배우겠다라고 하고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부부가 같이 배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저 아내분이 일단 가서 해보시고 나서 이거 너무 아니다 싶으면 그때 안 한다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진짜? 선입견만 가지고 무조건 아까 제가 알기로는 앵커가 준 지루박도 사교 댄스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 이제 클럽에서 진짜 사람 만나기 위해서 하는 거고 포스 댄스라는 건 정식 종목입니다. 체육대학에서도 배우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뭐 예를 들어 저는 뭐 주말마다 복싱하면 사람 패려고 복싱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니에요. 그런 것 같기도 해. 아내분이 같이 한번 해보시고 배워보시고 야 이거 영 못 쓸 거다 싶으면 그때 안 하시면 되고 그때 안 하면 된다. 아주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선입견을 가지시는 건 백성문 같은 사람 말 듣는 거예요. 죽어도 싫으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싫으시대잖아요. 해보시고. 그런데 뭐 굳이 그거를 또 저기 어떻게든 뭐 설득해서 뭐 운동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다른 운동하시면 되지. 저 앞에 남성 사파에 쉐리 댄스라고 하잖아요. 96년인가 나왔던 그 영화였죠. 일본 영화. 거기서도 처음에는 가족들이 눈치챌까 봐 뭔가 까름칙하다고 왠지 일본도 정서가 비슷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족들도 알고 되게 환영해 주거든요. 저거 이제 2000년대 미국에서 리메이크도 했던 영화예요. 한번 보셔요. 아내분이. 근데 이제 그건 지극히 해피엔딩으로 끝났던 거고. 저도 사교 댄스는 괜찮다 그랬는데. 아무튼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 좀 전해 주시죠. 굉장히 뜨겁습니다. 진짜? 거의 반반인 것 같은데 제가 볼 어쩜 때는. 좋아. 어쩜 좋아. 네, 이 햄버그잡님. 운동은 자기가 재밌고 자기한테 맞는 거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고통이에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선님, 댄스 아니어도 바람 피울 사람은 등산해도 다 핍니다. 하셨습니다. 또 아비투스님, 댄스 스포츠 취미로 하시는 분들 정말 딴 생각 없어요. 안 해본 사람들 지레짐작입니다. 하셨는데 반면에 세민님은 안 해 싫은 건 어쩔 도리가 없어요. 저도 엄청 싫어요. 하셨고요. 제리메이님, 다른 취미도 많은데 왜 굳이? 스킨십도 있고 싫은 사람은 정말 싫어해요. 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